자, 우리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거기 오늘 선생님이 새로 준 2권 책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인문예술 지문인데 동양철학이거든. 그래서 인문예술 7강 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잘 봐봐. 이게 항상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와 뭐 사이의 관계냐면 이와 그리고 그 다음에 기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에 대해서 나오냐? 이하고 기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보통은 있잖아. 이가 본질이고 그리고 기는 방법 수단이다 라는 입장의 글들이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그 이전 단계, 주의에 의해서 정리되기 그 전 단계부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읽을 때 포인트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와 기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 위주로 읽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뭐가 위주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동양철학은 이렇게 한 글자짜리 단어가 나오면 되게 헷갈려지거든.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뭔가 있어. 그러면 둘 중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보냐, 뭘 본질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더 하나 추가하면 여기에서 뭐도 지금 보는 게 중요하냐, 변하느냐, 가변성이라는 것의 여부에 대해서도 체크해주면 좋은 거야. 원래 동양철학 같은 경우는 고정된 거 그리고 고정되지 않는 거 요 대립구조도 많이 나오거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볼 거. 한자가 3명이 나오지. 여기 나타나는 장제하고 정의가 있고 마지막에 이거를 집대성한 주의가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3명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자. 일단 거기 이제 누가 나오냐. 시대가 뭐가 나타나냐. 북송시대래. 그럼 그때에는 원래는 무슨 학문이었었냐? 실천적 학문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생활하고 좀 더 밀접했던 학문이었던 거지. 내가 뭔가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니까. 그지?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 이 유학이라는 게 무슨 학문이었었냐? 얘가 실천적 학문이었대. 그지?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형이상이 아니었어. 처음엔 실천이었던 거야. 그런 유학이 존재의 본질을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유학에 뭐가 바뀌는 거냐? 성격이 바뀌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옆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써놔. 유학의 성격이라는 게 변화하게 되는 거. 북송시대 때. 알겠지? 그지? 그래서 북송시대 때 유학의 성격이 변하는 거야. 그럼 일단 뭐가 나타나? 촉이 나오지. 그러면 일단 초기에는 뭐냐면 이 당시는 불교하고 도교가 뭐였어? 형이상이었어. 알겠지? 자, 그럼 봐봐봐.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에서 어떤 거냐면 현실하고는 거리가 먼 걸 탐구하는 거야. 뭔가 이론적이고 그리고 형이상학 하면은 왜 서양 철학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플라톤이잖아. 이데아. 그치? 그걸 떠올리는 거거든. 그래서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 지문에서 뭐하고는 좀 대립되는 개념인 거냐? 실천적이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야. 아예 반대말은 아니지만 문맥상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원래 북송 초기에는 뭐냐면 불교하고 도교가 어떤 학문이었냐? 형이상학이었어. 그럼 누가? 유학은 뭘 담당했던 애다? 실천을 담당했던 거. 그치? 현실과 밀접하는 실천이 바로 유학이었던 거야. 그렇게 주도했는데 이제 시기가 바뀌는 거야. 뭐로 바뀌느냐? 중기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중기가 되면 유학자들이 있잖아. 유교 고전을 기반으로 해서 뭘 다지게 되었냐? 그럼 유학도 어때? 형이상학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거.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유학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럼 기존에는 뭘 썼다가 이렇게 살펴하면 돼. 실천적 학문이었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는 거냐? 형이상학적인 기반을 다지게 된다는 거고 그게 나중에 후대에도 영향을 줘. 그래서 후대에 뭐라는 이름으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왜 성리학 하면은 딱 우리 왜 조선시대 때 뭐하고 대립되는 학문이야? 실학하고 대비되잖아. 그지? 실학이라는 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근데 성리학은 그러지 않잖아. 뭐 이니, 기니 막 이런 거 다루니까 실생활하고는 상관없는 학문이 바로 뭐 성리학인 거지.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당연히 형이상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뭐하고 거리가 있는 거구나. 실생활하고 거리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리고 북손이 이제 어떠냐? 중기. 여전히 지금 중기야. 그럼 그 형이상학적인 흐름을 다지는데 대표적인 지금 학자가 바로 누구하고 누구냐? 장제하고 정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때? 같은 시대를 살았어. 그리고 얘네가 지금 뭐냐? 성리학의 뿌리를 다져줬는데 어떻게 지금 다진 거냐?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정립했다는 거. 그러면 당연히 둘 사이에 뭐가 중요하다? 차이점이 중요하다. 그치? 그래서 이제 둘이 지금 어때?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정립을 한 거고 이들의 사상이 나중에 성리학의 대가가 바로 주의잖아. 그래서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주의에 의해서 종합이 된 거잖아. 사실 여기에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문맥적으로 뭐로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절충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왜냐면 지금 둘의 사상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주의 사상인 거거든. 그래서 주의가 지금 뭐가 됐어? 성리학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지금 이게 주의할 점이 이거야. 성리학의 뿌리를 지금 정립한 애들은 바로 누구야? 장제하고 제야. 그리고 그 다음 성리학의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지금 바로 누구다? 주의가 됐다.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간단해. 얘는 개관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1문단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일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우리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학문이었다가 실천적인 학문이었다가 얘가 무슨 학문으로 바뀌게 된 거냐?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 변화하게 된 거다. 그치? 그래서 얘가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 유학이 나중에 지금 뭐가 됐어? 요렇게 해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체계화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성리학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거잖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읽을 때 포인트는 뭐냐? 지금 당연히 장제하고 정의의 차이점, 마지막에 주의가 얘네들이 어떤 면을 종합했느냐, 요게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장제부터 나와. 자, 그럼 이 사람은 바로 뭐냐? 기가 중심이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하고 기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 요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놓으면 비교하면서 써줄 거야, 이따가. 그래서 장제랑 그리고 뒤에 누가 나타나냐? 정의가 나타나거든. 그럼 얘 포인트는 바로 뭐냐? 얘는 기가 중심이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기가 중심인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바탕으로 존재를 설명한 실제론자래. 그럼 이제 실제론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어때? 그런 존재가 실제한다고 보는 애들인 거야. 그럼 그에 따르면 기는 단순히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무슨 구조? A가 아니라 B구조지. 그치? 단순한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기를 뭐라고 본 거냐? 우주의 근원이자 존재의 뭐다? 근원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얘가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라고 본 거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는 바로 뭐냐? 잘 봐. 또 A가 아니라 B구조야. 얘는 기와 분리된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그랬어. 그치? A가 아니라 B구조. 그래서 분리된 게 아니야. 어디 안에 내재하는 거냐? 기 안에 내재한대.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장제는 있잖아. 이가 기 안에 내재한다고 본 거야. 그치? 그럼 이렇게 내재돼 있는 거고 그 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뭐야? 질서의 원리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일종의 뭐냐? 질서의 원리인 거야.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원리라고 하니까 이를 근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장제는 기가 근원 근본이라고 보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는 우주를 있잖아. 단순히 배경이나 공간이 아니라 우주는 뭐로 충만해? 기로 충만해 있어. 기로 가득 찬 게 바로 지금 우주인 거야. 그리고 이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역동적 과정을 통해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 비문학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잘 봐. 연결하자. 지금 우주가 뭐로 충만해? 기로 충만해. 근데 그 기로 충만한 우주가 어때? 변화하고 생성한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기도 어때? 역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쓸 거야. 지금 장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 기의
역동성인 거야. 알겠지? 그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럼 역동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때? 변할 수 있다. 가변성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지? 우주가 기로 충만해. 근데 우주는 늘 변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기도 변한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역동성이자 기에 뭐라고도 할 수 있어? 가변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이걸 통해서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멈추지 않아. 그럼 이러한 자생적인 생성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야. 자생적인 거야. 자생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생이라는 것은 이거지. 뭔가 외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하는 활동인 거야. 그럼 이렇게 자생적인 생성과 성장의 운동을 뭐라고 했냐? 이걸 보고 화육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기가 역동적이고 가변적으로 움직여. 그지? 그게 바로 우주가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랑 연결돼? 화역하고 연결돼. 그래서 또 나오잖아. 화는 뭐래? 변화래. 그지? 생겨나게 만들어. 그리고 육은 뭐래? 그것을 기르고 성숙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철학 지문이 뭔가 너무 추상적인 말이 반복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난 이걸 통합하면서 읽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머리에는 다 필요 없고 뭐만 남아도 되는 거냐? 아, 기는 변하는 거, 기는 역동적인 거. 요것만 남아도 돼. 알겠지? 그지? 출제진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런 거거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제는 모든 존재는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 모든이야. 알겠지? 그지? 항상 범위와 관련된 단어가 중요한 거거든. 모든 존재가 화용의 산물이다. 그러면 봐봐. 모든 존재가 화용의 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모든 존재가 다 어때? 가변적이다. 알겠지? 그지? 왜냐면 봐봐봐.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게 기야. 그리고 기는 근원이야. 근데 기는 어차피 어때? 가변적인 거잖아. 그지? 그럼 결국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다 어떤 거야? 가변적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모든 존재는 화용의 산물이고 그리고 인간이 바로 뭐냐? 중요한 게 이거야. 뒤에 문제로도 나오죠?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가 바로 인간이다.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제는 또 뭐라고 했느냐? 기의 작용이 있잖아. 이제 그럼 봐봐봐. 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작용을 갖고 있는 거냐? 역동적이고 가변적인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도덕적으로 지금 드러난 걸 뭐라 그래? 걔 보고 인이라고 한대. 그래서 인이 바로 어때? 도덕성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이는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싶어하는 뭐가 돼? 근원적 성질. 그럼 봐봐봐. 어차피 기도 뭐가 돼? 근원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다 연결돼. 기가 도덕적으로 드러난 게 인. 그럼 당연히 인도 바로 뭐가 돼? 근원적인 성질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은 있잖아.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존재이며 이 본성이 바로 뭐가 돼? 도덕의 근간이 된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여기에서 말하는 잘 봐. 선생님이 미출거나 그럼 이 본성이라고 할 때 본성은 이하고 연결되는 거야? 기하고 연결되는 거야? 당연히 장제 철학에서는 뭐랑 연결돼? 기랑 연결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요 본성이라는 건 어차피 뭐랑 연결된다? 기하고 연결되는 거다. 장제에 따르면.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장하고 또 연결된 게 바로 뭐냐? 왜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거라고 한 거냐면 요거야. 기억하고 연결되는 문장이 바로 이거. 우주의 작용이 최고도로 응축된 결과가 바로 인간이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뒤에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인의 본성을 가장 충만하게 타고난 거야. 그럼 장제는 인간이 바로 뭐냐? 화육의 정수로 봤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 실천이 그럼 봐봐. 인간이 도덕을 실천을 해. 그럼 그게 뭐하고 똑같냐? 천도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지? 인간이 도덕 실천하는 게 천도,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거하고 똑같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천인합일이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 천인합일을 통해서 있잖아. 그럼 결국 인간이 어때? 우주와 합일하죠? 그리고 도덕은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하는 거다. 어차피 봐. 도덕이 인의 발현이자 우주의 질서를 구현한다는 거 뭐하고 연결돼? 천인합일하고 다 연결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잘 봐봐.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위를 해. 그럼 그게 우주 질서를 완성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주가 뭐로 구성돼 있어? 기로 구성돼. 알겠지? 우주는 다 기로 구성되고 기가 바로 근본적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그 기라는 게 있잖아.
도덕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 인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내가 도덕적인 실천을 했어. 그럼 그게 뭐하고 똑같게 돼? 우주질서 실천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장제에게 기는 나오죠? 우주 이루는 뭐다? 이 말이 또 중요하죠? 근본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장제는 기가 근본인 거야. 기가 근원이 되는 거. 그리고 인간의 삶과 도덕이 비롯되는 또 뭐가 돼? 바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는, 그럼 봐봐 또 나오지. 이라는 것은 뭐냐? 기의 작용이 질서 있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뭐야? 내재적인 원리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표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는 기에 내재된 질서의 원리가 된다.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장제인 거야. 그래서 장제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핵심은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되냐? 장제는 뭐 중심이다? 기가 중심이다. 기가 근원이자 근본이라고 보는 거야. 이는 어때? 기 안에 내재돼 있다. 그래서 내재된 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질서 원리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다음 기는 어때? 다 변해. 그래서 가변성이고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랑 연결된 말이 바로 뭐냐? 화욕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인간도 어차피 다 어때? 변할 수 있는 거잖아. 가변적인 존재야. 그리고 이 기라는 게 있잖아.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야? 인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걸 실천을 하면 결국은 그건 뭐하고 똑같게 된다?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거하고 똑같게 된다. 어차피 우주 전체도 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장제가 되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장제 읽었으면 사실 그 다음 정의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가 핵심으로 삼는 것 있잖아.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럼 이제 정의는 바로 뭐냐? 기가 본질이 아니라 뭘 본질이라고 본 거냐? 이를 본질이라고 한 거. 그치? 얘는 이가 바로 뭐야? 본질인 거야. 그치? 그럼 차이점이 요거죠? 얘는 이가 중심이 된다. 이가 본질이다. 그치? 자,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이는, 그럼 봐봐. 여기도 나오죠? 요런 말이 중요한 거야. 모든 존재.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 이는 있어. 그리고 인간의 어디에 있어? 본성에 내재하는, 자, 그리고 잘 들어. 선하고 보편적 원리에다가 화살표해놔. 됐죠? 자, 그럼 봐봐봐. 그럼 정의는 있잖아. 그럼 인간이, 얘는 봐. 인간은 어차피 선천적으로 뭐 하다는 입장이야? 선하다는 입장하고 통하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누구나 다 뭘 타고 태어나는 거냐? 이를 타고 태어나거든? 근데 그 이는 바로 뭐야? 선천적이고 선한 원리야. 그치? 보편적인 거. 누구나 다 있어. 그래서 만물을 지닌 속성이나 인간의 덕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오지? 이거 다 세모야. A가 아니라 비구조 딱 내기 좋아.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뭐야? 본질 그 자체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얘가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 이는 또 나오지. 봐봐. 원래 무슨 성질이야? 선한 성질이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이를 타고 태어나. 그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무슨 입장? 선하다는 입장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 또한 나오죠. 너무 중요하지. 원래 선하다. 됐지?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선하게 태어나. 그럼 정의는 이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수단이 바로 뭐야? 기라고 봐. 그럼 잘 봐봐. 그럼 기는 얘는 무슨 입장이라고 보는 거냐? 기는 수단인 거야.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가 본질인 거고 얘는 바로 뭐냐? 수단이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달라. 얘는 기중심, 얘는 뭐다? 이가 중심이 된다. 그치? 그래서 나오죠? 기는 또 뭐라고 했어? 사물의 물질적 형체야. 그래서 칠판 봐. 얘는 기가 뭐가 아니라 그랬어? 물질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이 기라는 게 일종의 물질적 형체야. 됐죠? 그리고 또 있어. 인간의 감정하고 욕망도 어디야? 기를 통해서 나타나. 알겠지? 그래서 감정, 욕망이라는 것도 바로 뭐다? 기를 통해서 나타나. 알겠죠? 그래서 잘 봐봐.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면 이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선하게 태어나. 모든 존재는 다 이를 갖고 태어나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요 기가 문제야. 그래서
기가 썩으면 어때? 악하게 된다는 거. 왜냐면 기는 감정하고 욕망이랑 연결되거든. 그래서 인간이 이성에 의해서 사고를 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욕망에 치우치게 되잖아. 그러면 어때? 악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냐? 요 길을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됐지? 그러면 누구나 다시 어때? 선해질 수 있어. 왜냐면 인간의 내면에는 선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잘 봐. 이와 기는 여기 중요한 거 나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 공통점이야. 봐봐. 항상 출제진이 뭘 되게 좋아하냐? 뭔가 차이점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속에 숨어있는 공통점을 좋아하거든. 원래 출제진은. 그럼 봐봐. 장제하고 얘하고 비슷한 거 나오지. 얘도 무슨 입장이야? 이하고 기하고는 뭐가 되는 게 아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잘 들어. 기 안에 뭐가 들어가? 이가 들어간다 그랬거든. 그치? 그럼 얘도 똑같아. 이하고 기는 뭐 되는 게 아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다. 됐죠? 그래서 이하고 기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은 누구하고 똑같다? 장제하고 그리고 정의하고 똑같다. 알겠지? 그치? 차이점만 있는 건 아니야. 분리되진 않지만 근데 뒤에는 달라. 얘는 뭐가 우선이니까? 이가 우선이니까. 알겠죠? 지금 장제는 기가 우선이야. 근데 정의는 이가 우선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정의는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한 이. 아까 계속 얘기했죠? 본성 안에 내재. 근데 이라는 것은 어차피 누구나 갖고 있는 뭐야? 선천적인 요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이는 보존해야 돼. 왜냐면 이는 선한 거니까. 그지?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요 기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기를 경계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아예 기를 없애는 게 아니야. 감정과 욕망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거든. 감정하고 욕망을 뭐 하는 게 중요해?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다스리는 걸 뭐라 그래? 수양론이라고 불러. 알겠지? 감정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걸 수양론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기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를 뭐 해야 한다? 수양해야 된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냐면 주의하고 완전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왜 그 전에 나왔던 뭐 맹자, 공자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그 수양론이 바로 요거야. 존, 천리, 거인, 용. 이게 무슨 뜻이야? 한자 그대로 존이야. 보존해라. 천리, 하늘의 이를 보존해라. 요게 이야, 이. 알겠지? 여기 나오는 리, 두음법칙 때문에 여기서 이라 그런 거거든? 그래서 하늘의 이를 보존해라. 그리고 거가 없앨 것자거든? 그럼 뭘 없애라? 인간의 욕망을 없애라. 요 말인 거야. 그럼 수양론을 내세웠대. 그래서 나오죠? 성찰적인 수양이라 수련을 통한 도덕완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됐죠? 그래서 차이점이 봐봐. 얘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 성찰, 수련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얘는 뭐냐면 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랑 연결돼? 수양론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장제하고 정의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 그치? 그러니까 핵심이 딱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이게 나왔다. 그럼 막 진짜 짜잘한 거 막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 뭐가 중심이냐? 얘는 기중심이다. 얘는 이중심이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이하고 기는 뭐다?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얘는 수양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지? 왜냐면 누구나 다 뭘 타고 있어? 기를 타고 태어나. 그죠? 그리고 그 기가 도덕적으로 나타난 게 인이야. 그래서 인을 실현하면 뭐하고 똑같다? 하늘의 도를 실현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얘기만 하거든? 근데 얘는 뭐냐? 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를 다스리는 게 필요하고 기를 다스리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수양이라 그런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둘이 비교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누구냐? 이제 주의로 넘어가는 거. 그럼 당연히 이제 주의는 앞에 누구랑 달라지느냐? 지금 장제하고 정의하고 달라지는데 둘의 사상을 뭐란 거냐? 종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가 어떤 식으로 종합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됐지? 그래서 나오죠? 장제 사상이랑 정의의 사상을 어때?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됐죠? 선별한다라는 게 무슨 말? 선자가 뽑을 선자야. 그래서 뽑아서 하는 게 바로 선별인 거야. 그럼 일부는 장제 거, 그리고 또 일부는 어때? 지금 정의 거.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면 주의는 있잖아. 장제하고 정의하고 둘 다 종합을 한 거거든. 그럼 장제로부터는 뭘 갖고 오는 거냐? 장제로부터는 기의 역동성이라는 걸 갖고 와.
알겠죠? 아까 우리 장제가 무슨 입장? 기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고 역동적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로부터는 뭘 갖고 오는 거냐? 이의 근본성을 갖고 와. 알겠죠? 우리 정의는 기보다 뭐가 우선이다. 이가 우선이고 이가 근본이다. 이 입장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장제한텐 기의 역동성, 정의한텐 이의 근본성을 갖고 왔다. 그치?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얘는 이하고 이로 두 가지를 종합을 했어.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라는 걸 확립한 사람이 바로 주인 거야. 자, 그래서 주인은 우주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하고 기가 살아 움직여. 그럼 봐봐. 이게 나오죠? 그럼 주의에 따르면 이하고 기는 둘 다 어때? 살아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양쪽 다 살아 움직여. 그리고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명적 체계라는 거지. 그죠? 역동적이죠?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수양이 곧 우주의 도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했대. 그렇지? 봐봐.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하는 것도 누구 입장을 갖고 온 거야? 정의 입장을 갖고 온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이하고 기 중에서 이는 바로 뭐냐? 그럼 이거 정의죠. 만물과 인간 본성의 근원적 본체이고, 그지? 그리고 그 다음 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작용하게 만드는 뭐야? 수단이 된다. 이것도 누구 입장 갖고 온 거야? 정의 입장 갖고 온 거. 알겠지? 이가 근본이 되고 기는 수단이 된다는 거. 그죠? 여기다 쓸까? 이가 근본이 되고 그리고 기는 수단이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는 있잖아. 항상 나오지. 다 항상 선에 불변하는 뭐야? 절대적 이치야. 그리고 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라서 현상 세계에서 다양한 차이를 만들어내. 그럼 잘 들어? 탁하거나 맑은 정도에 따르라고 했어. 그럼 이 말을 앞에 정의에서 나왔던 말로 바꾸면 무슨 말하고 연결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인간의 감정, 욕망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지. 그치? 감정 욕망에 따라서 어때? 탁하거나 그리고 맑을 수 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즉 만물은 있잖아. 이를 본성으로 갖지만 여전히 정의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됐지? 그래서 이를 본성으로 갖는 거지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럼 이를 본성으로 갖는 거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뭐에 따라 다르다? 기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라서 본래이라는 것은 선하더라도 그럼 다 똑같아. 다 정의야. 기가 약하면 어때? 성정과 기질의 편차가 생기고 그 결과 나오네 이거? 감성하고 욕망이 치우쳐져 도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다 정의 입장하고 연결된 거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주인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려서 뭘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라는 게 바로 뭐니까? 선한 본성인 거니까. 알겠죠? 그치? 이가 바로 선한 본성인 거야. 본성이라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주의가 있잖아. 이만을 보존하고 기를 배제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이하고 기를 모두 인정하되. 봐. 둘 다 인정했어. 근데 이가 본체야. 그리고 기는 뭐다? 수단으로 본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어차피 똑같잖아. 이는 근본이고 기는 수단으로 봤다.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할 때. 그럼 기는 뭐냐면 요거야. 우주와 인간의 변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같이 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요거야. 기의 역동성. 알겠죠? 그죠? 아까 우리 봐봐. 여기서 무슨 단어가 중요해?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가변적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의 역동성이랑 기의 가변성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다? 요게 지금 장제의 측면인 거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주인은 이와 기를, 그리고 잘 들어! 요거 다르죠? 구분하되. 봐봐. 얘는 구분하되 떨어지지 않는 관계야. 알겠지? 그럼 잘 봐. 요 주인은 있잖아. 이하고 기라는 것을 뭐 했어? 구분했어. 그게 얘네 둘하고 또 차이점이야. 알겠지? 그치? 아까 우리 어땠어? 장제하고 정의는 있잖아. 뭘 구분하지 않았어? 이하고 기를 구분하지 않아. 알겠죠? 얘네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즉 독립적으로, 구분이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거야. 알겠지? 그치?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입장. 됐죠? 자,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뭘 정한 거냐? 위계를 정한 거다. 이런 주의의 관점은
이의 절대성 뭐야? 이에 딱 연결돼. 절대성이라는 게 무슨 말? 지난주에 알려줬죠. 변하지 않는 거. 상대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변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는 절대적이야. 그리고 기는 어때? 상대적이야. 이걸 강조하면서도 존재와 인간, 도덕과 우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종합철학으로서 유학전통의 주류로 평가되는데 여기에는 장제하고 정의의 사상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가 종합할 때 요렇게 종합했다라는 걸 요걸 확인하면 돼. 알겠지? 근데 사실 여기에 EBS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사실 너무 쉽기는 했거든. 그래서 그래도 한번 보면 요거는 아까 쌤이 설명했던 거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요것도 설명한 거고 얘도 니은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 지금 밑글 바탕으로 뭘 보라고 했냐? 니은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니은 밑줄을 지금 어때? 요거지 선별적으로 수용한 거. 그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고 연결되는 거 보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도 사실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알겠지? 한번 다시 풀어보면 돼.